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주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부터 먼저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위스콘신주에 100년 만에 관측된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의 주립교도소에서 강력한 돌풍에 지붕 일부가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월요일 LA에서 전해드리는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맺은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계 1, 2위 경제 대국 간 충돌이 다시 유예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관세 휴전을 90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휴전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로 미국은 중국에 최고 145%, 중국은 125%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15% 관세를 내리는 90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스웨덴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이 휴전을 90일 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날까지 최종 결정을 미뤄왔습니다. 오늘 합의가 연장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10월 에이펙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두 정상 간의 직접 대화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And we'll see what happens. They've been dealing quite nicely. The relationship is very good with President Xi and myself. 한때 거의 중단됐던 중국 히토류 수출은 지난 6월 350톤으로 늘기는 했지만 여전히 작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무역에 큰 영향을 받는 미국 서부 물류 시설들은 직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And unfortunately, there's just not enough work to go around. We've also seen importers and exporters who've had to lay off a third of staff. 일단 두 경제대국이 정면 충돌을 미루면서 세계 경제도 한숨을 돌렸지만 갈등 요소가 여전해서 불안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 800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를 범죄와 폭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범죄 근절을 위해 수도 내 경찰 업무를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을 범죄와 유혈 사태, 대소동, 더러움에서 구하는 역사적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연방 효율부 직원 에드워드 코리스틴이 워싱턴 DC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워싱턴을 연방정부 직할시로 편입하겠다고 경고한 지 8일 만입니다. This is Liberation Day in DC and we're going to take our capital back. We're taking it back under the authorities vested in me a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에 따라 연방수사국 FBI와 마약 단속국 DEA, 공원경찰 등 약 500명의 요원들이 워싱턴 순찰 업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 방위군을 배치해 수도 치안 강화에 활용할 거라며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1차적으로 800명을 배치하고 필요하면 추가하겠다고 했습니다. I'm deploying the National Guard to help reestablish law, order, and public safety in Washington, D.C.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작전 투입에 앞서 인원을 준비시키고 조직하는 주 방위군 동원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몇 주 안에 주 방위군이 워싱턴의 거리로 들어오는 걸 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노숙자들의 사진을 올리며 강제 추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워싱턴 DC의 행정과 치안 업무를 연방정부가 통제하는 건 연방의회의 법 개정 사안이라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3자 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먼저 만난 뒤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다른 일부는 포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5일 알래스카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만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추진설이 돌았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3자 회담은 그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I'm going to meet with him. We're going to see what the parameters are. I'm then going to call up President Zelensky and the European leaders. 그러면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일부 돌려받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반대로 일부는 포기할 수 있다는 뜻도 다시 내비쳤습니다. There'll be some land swapping going on. We're going to try and get some of that territory back for Ukraine. But they've taken some very prime territory.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틀 전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정상들과 화상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Путін налаштований тільки на те, щоб подати зустріч з Америкою як свою особисту перемогу. 또 유럽은 어떤 논의든 러시아가 무조건 휴전해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제 유럽이 돈을 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도 갈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지난 주말 위스콘신주에 100년 만에 관측된 폭우가 쏟아져 대규모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위스콘신주 미러키 일대 최대 14인치, 약 356mm의 비가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로 도심과 주택가가 순식간에 물에 잠기고 차량 수백 대가 도로 위에 고립됐으며 일부 주민은 보트를 이용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하루 만에 600건이 넘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고 이 가운데 60건 이상이 수중 구조였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basically a summer's worth of rain in one event, in a singular event. That is an enormous amount of rain that our community had to deal with. 미러키 카운티와 시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침수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 위치한 US 스틸의 제철 원료 생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발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발생했습니다. 이번 폭발로 최소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까지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폭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안전 지침을 따를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은 석탄을 고온에서 가열해 제철 원료를 생산하는 북미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미 중서부 네브라스카주의 주립 교도소에서 강력한 돌풍에 지붕 일부가 날아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정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5시쯤 네브라스카 주립 교도소의 기숙사형 수용동 두 곳의 지붕이 강풍에 뜯겨나갔습니다. CCTV를 보면 거대한 지붕 패널이 바람에 뜯겨 공중으로 날아갔고 잔해가 땅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피해로 총 387명의 수감자가 긴급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당시 시속 128km, 80마일에 이르는 돌풍이 강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에서 한 남성이 얼굴에 황산 테러를 당해 중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호놀룰루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밤 10시쯤 차이나타운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다른 30대 남성에게 다가가 얼굴에 황산을 뿌린 뒤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위중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키 약 183cm의 파란색 셔츠를 입은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CCTV를 확보하고 공개 수사 중입니다. I'm actually kind of stunned and shocked at this point, and the reason I'm stunned and shocked is because the police have actually been doing a good job at patrolling the place now. 호놀룰루 차이나타운에서는 2년 전에도 20대 여성이 황산 공격을 받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에서 경찰이 17세 소년의 목을 조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은 어젯밤 10시쯤 하버스트로우 다운타운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라틴 축제가 끝난 뒤 거리를 서성이던 청소년이 경찰과 마찰을 빚는 장면이 공개된 겁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청소년이 경찰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이 이에 격분해 몸싸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버스트로우 당국은 해당 경찰이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포모나 지역 고속도로에서 날아온 타이어에 맞은 운전자가 숨지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오늘 새벽 2시 반쯤 주행 중이던 트럭에 타이어가 분리돼 뒤따르던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가 한때 전면 통제됐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새학기부터 주 전체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 새로 도입된 주 법에 따르면 유치원생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은 수업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교내 모든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수업 중에는 교사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 따돌림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각에선 위급 상황에서 자녀와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한인 여성 장애인 인권 운동가인 스테이시 박 밀번 씨의 모습이 새겨진 25센트 동전이 오늘부터 미 전역에 유통됩니다. 한인이 미국 화폐에 등장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밀번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헌신했으며 동전에는 전동 휠체어에 앉아 연설하는 모습과 장애인을 위한 정의라는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Blood sugar, a crucial indicator of Blood sugar, weight control, the hidden battle inside us all. We have to make this work. Finally, the hope arrives. GL Pro, This will make history. not your average supplement, formulated to support natural weight management. Backed by science, powered by nature. GL Pro by 정관장.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 세포 성장 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정치인과 공직자 27명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지난해 12월부터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3분의 2 정도 남은 형기를 면제받고 피선거권까지 회복하게 됐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그리고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인정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사면 복권이 확정됐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해직교사 부당특채 사건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허위 인턴 등록과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유죄가 각각 확정됐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김은경 전 환경장관은 복권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수 야권 인사들도 포함됐습니다. 횡령 또는 뇌물 혐의 등이 확정된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 또는 복권되는데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보낸 특사 요청 문자 메시지에 언급된 인사들입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회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은 모두 27명. 여권 일각에서 사면설이 제기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이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빠졌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한국 시각으로 잠시 후에 열립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닷새 만인데 미 서부 시각으로 내일 아침이나 오전 중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지난 7일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3가지입니다. 각각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들입니다. 김 여사는 오늘 심사에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에서는 김 여사의 대면 조사를 진행했던 한문혁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해 재판부의 구속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특검팀은 2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 여사가 정교 분리와 정당 민주성,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도 2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청으로 영장 발부 결정 전까지 김 여사의 구금 유치 장소를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남부구치소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청서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어 부부를 동시에 수감할 경우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거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신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가 아닌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헌터스의 OST 골든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K-팝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K-컬처 행사도 인기가 뜨겁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K-컬처 행사를 조재행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중심가. 이른 아침부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긴 줄이 생겼습니다. 바로 K-박람회에 입장하기 위해서입니다. We expect to see some Korean food and culture and some Korean street food. Yeah, we're very excited and just to learn more. Yeah. K-푸드 쿠킹쇼에는 유명 셰프 레이먼 킴이 나섰습니다. 캐나다 출신인 그도 한식에 대한 큰 인기가 놀랍습니다. 대우가 달라졌다 그러나 한국 음식이 그리고 또 K-푸드 같은 게 이제 완전히 메인스트림으로 나왔어요. Very good. 10 out of 10. It's very delicious, very fresh. 전문가 못지않은 요리 솜씨로 유명한 배우 류수영 씨도 함께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요. 해외 분들이 한식을 먹고 웃는 그 모습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운을 주거든요. K-뷰티 체험에도 많은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다양한 화장품도 구경하고 화장도 직접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계속 사람이 밀려가지고 정신없을 정도로 계속 해서 저도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요. 젓가락으로 라면을 먹어보거나 갓을 쓰고 즉석사진을 찍는 체험 공간도 성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한류 종합 체험이 가능해 이틀 동안 3만 명 이상이 다녀갔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K-팝 특별 콘서트. K-박람회는 전 세계에 한류를 알리고 콘텐츠와 접목된 산업의 수출을 증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여는 행사로 올해로 4년째입니다. 해마다 그 규모와 실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또 한류가 굉장히 핫하니까 와서 좀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올해는 캐나다에 이어 스페인과 두바이에서도 열릴 계획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SBS가 주최하는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 2025 대회가 결승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SBS는 다음 달 열리는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을 통해 미주 한인사회 또 한 번 뜨거운 골프 열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SBS가 주최하는 셀리온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크리스틴 강 선수가 2025년 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승에서 크리스틴 강 선수는 침착하고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지난 1회 대회 우승자 조앤임 선수를 꺾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는 것만 보면서 나도 한번 나가고 싶다. 또 우승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해 우승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승해서 너무 기쁩니다. 저희 가족 있든 냈든 도와줘서 고마웠고 정말로 졌지만은 우리 아들들하고 좋은 시간, 좋은 추억 됐고. 올해로 5회째를 맞은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지난 6월 예선 대회를 시작으로 대장정을 이어오며 미주 아마추어 한인 골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더 많은 여성 골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고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들도 기쁘고 또 저희 셀리온에서 이 뜻깊은 행사를 치르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SBS는 다음 달부터 미주 최초 가족 대항 골프 대회인 2025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을 선보입니다. 예선 대회는 오는 9월 16일 LA 북쪽 샌드캐년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며 부부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 2명이 한 팀을 이뤄 참가하게 됩니다. 모두 72개 팀이 출전해 예선을 치른 뒤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매치 플레이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립니다. 우승팀에는 $10,000의 상금이 주어지며 본선 8강전부터는 모든 경기가 SBS 전 채널을 통해 미주 전역에 중계됩니다. 2025 바디프렌드 패밀리 챔피언십 참가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라라 SBS 웹사이트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한인 여성 판사 2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 여성 판사 2명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샌버나니노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코리 판사는 캘리포니아주 제4지구 항소법원 제2부 판사에 임명됐으며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에 아만다 박 커미셔너가 임명됐습니다.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60대 한인이 코로나19 대출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박모 씨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신용점수 복구와 대출 알선을 업무로 하는 금융서비스 회사를 운영하며 정부로부터 약 $700만 가로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총 120건이 넘는 허위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애난데일 맛축제인 5K 단축 마라톤이 다음 달 20일에 실시됩니다. 대회는 오전 9시 30분 메이슨 디스트릭트 파크에서 시작되며 맛축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컬럼비아 파이크에 위치한 아일린 가네 CB 스페이스에서 진행됩니다. 시카고 DMV 12개 지점이 토요일 오전 워크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일리노이주 정부는 평일 대기 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영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리얼 아이디 발급과 운전면허 갱신, 차량 등록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기념한 교육용 웹툰이 제작 완료되고 책으로 발간됐습니다. 시애틀 종영사관은 하와이 이민자들의 초기 정착 과정과 파차파 캠프, 그리고 오늘의 한인 사회 등 미주 한인 120년의 여정을 생생한 만화로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웹툰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미국 축구 리그에서 한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고 K-팝 데몬헌터스 OST가 한국 음악의 힘을 자랑하며 빌보드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기운을 받아 한인 경제도 좋아지고 한인들의 기운도 살아나길 기원합니다. LA에서 전해드린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